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새 상품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새 상품마다 코드가 붙겠죠. 그래서 GTIN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품 식별 코드에 대한 얘기고요. 자, 이 상품 식별 코드가 어떻게 매겨지는지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새 상품마다 매겨지게 되는데 이 새 상품의 기준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 먼저 중량, 규격이 다른 경우, 그리고 포장 형태, 단위가 다른 경우, 그리고 맛, 향, 색상이 다른 경우, 그리고 판매 정보 수집을 위한 경우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는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자, 두 가지 크기와 6가지 색상의 제품의 포장지의 삽화 유무로 나누어 낱개 또한 10개들이 박스와 20개들이 박스로 판매할 경우 GTIN의 총 수는 해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새 상품의 기준 가지고 한번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자, 6가지 색상 상관 있죠? 자, 그래서 먼저 6을 써주십니다. 자, 그리고 포장지의 유무. 자, 우리 포장 형태로 보시면 되겠죠? 삽화 유무니까 하나, 두 가지죠? 그래서 여기다가 곱해주세요. 두 개를 곱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볼게요. 그리고 자, 낱개로 또한 10개들이 박스와 20개들이 박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금 포장 단위를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 10, 20에 헷갈리지 마시고 3개가 존재하는구나. 포장 이제 단위가 3개라는 거죠. 곱하기 3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총 36개가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GTIN 구해주는 문제 나오고 있으니 잘 봐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상거래 4원칙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밀성입니다. 자, 기밀성 아니고요. 자, 기밀성입니다. 자, 타인이 전달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인증은 뭐냐? 정보를 보낸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거예요. 누가 보냈는지 알아야겠죠? 그리고 무결성입니다. 전달 과정에서 정보의 변조가 있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결성에 대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그리고 부인 방지입니다. 정보를 교환했는데 나 못 받았어요. 이렇게 빼는 말 못하게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게 부인 방지다 해서 전자상거래는 이 4가지 원칙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7R 원칙이 있습니다. 7가지의 라이트죠. 자, 그래서 먼저 적정한 장소, 플레이스, 그리고 적절한 품질, 퀄리티, 그리고 적절한 수량, 퀀티티, 그리고 적정한 납기, 타임, 그리고 적정한 가격, 프라이스, 그리고 적정한 제품, 커머디티, 그리고 적절한 인사, 임프레션입니다. 그래서 우리 적재적소라는 말로 하면은 자, 벌써 2개 했죠? 그리고 나머지 7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는 이제 7R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 나올 수 있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식의 분류 체계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요것도 관련해서 시험 문제에 연관지어서 나오는 게 많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요. 자, 먼저 사물지입니다. 말 그대로 사물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지각, 인식, 관찰, 감각, 인상 등 개념화가 가능한 정보다. 우리가 사물을 보고 떠올릴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사실지입니다. 자, 이거는 말 그대로 팩트예요, 팩트. 인지적 사실이나 근거를 통해서 알고 있는 조식. 자, 근거나 이 사실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사실지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너가 배고픈 것으로 알아. 왜냐하면 너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거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사실지겠죠. 자, 그럼 방법지 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방법을 알고 있냐 요거인데요. 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면은 요거는 방법지가 되겠습니다. 자, 암묵지 보겠습니다. 자, 암묵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들을 우리 암묵지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노하우나 지혜, 이런 경험에서 나타나는 이거를 뭐라 설명할 수 없는데 이거는 어쨌든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보통 암묵지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암묵지에 반대되는 게 형식지죠.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지식, 논리, 정보 이런 것들이 이제 형식지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암묵지랑 형식지 구분 잘 해서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데이터의 형태별 이해하기. 자, 요번에 와이프가 시험을 봤는데 요 문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3가지가 있는데요.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있습니다. 자, 정형 데이터, 우리 정형, 뭔가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죠? 그래서 형태가 고정되어 있으면서 연산이 가능해요. 자, 여기서 핵심은 연산이 가능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반정형 데이터, 마찬가지 형태는 있어요. 근데 연산은 불가능합니다. 연산이 가능한 건 정형 데이터밖에 없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비정형 데이터는 형태도 없고 연산도 불가능한 형태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지금 요 내용들 가지고 나오고 있으니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할 때 계산이 필요한가, 그리고 형태 혹은 양식이 있는지를 고민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데이터 시각화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은 데이터들을 쉽게 이해하려고 우리가 그래프나 이런 차트들로 만들죠. 자, 그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자, 먼저 데이터 이면에 감춰진 의미도 찾아낼 수 있게 잘 만들어야 되겠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나 원리를 시각화해서 이해하기 쉽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인간의 정보 처리 능력을 확장시켜서 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게 하고요.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차별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전달에 있어서 문자보다 이해도가 높겠죠. 자, 요 내용은 시험에 정답으로 출제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뽑아서 낸 거기 때문에 요 내용들은 머릿속에 잘 담아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CRM의 활용 용도. 자, CRM 우리 잘 알죠? 고객 관계 관리죠. 자, 데이터 마이닝 보겠습니다. 자, 누적된 고객 정보를 토대로 상관관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겠죠. 그리고 데이터를 탐색하고 잘못된 거 있으면 데이터 교정하고 그리고 모형화 혹은 유형화해서 이제 그 모형을 평가하는 단계로 데이터 마이닝이 진행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뭐 고객 관계 관리는 전 영상에서 너무 잘 설명했기 때문에 자, 여기 볼게요. 자, 데이터 마이닝 기법과 CRM에서 활용 용도. 이 두 개가 합쳐지면 그럼 어떻게 활용되는가? 자, 요 네 가지 외워주셔야 되겠죠. 자, 먼저 군집화 규칙, 제품 카테고리, 분류 규칙, 고객 이탈 수준 등급, 그리고 순차 패턴, 로열티 강화 프로그램, 연속 판매 프로그램. 야, 네 번째 연관 규칙, 상품 패키지 구성 정보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잘 묶여져 있는 것들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니 이것도 잘 외워주셔야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코드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바코드의 구성은 국가 식별 코드, 제조업체 코드, 상품 목록 코드, 그리고 체크 디지트 있는데요. 자, 요거 몇 자리인지 같이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 4, 5, 1. 자, 요거 다 더하니까 몇 개죠? 자, 13개죠? 13개 맞나요? 자, 13개 맞죠? 자, 바코드는 총 13개로 구성되어 있다까지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가 식별, 제조업체, 상품 품목, 체크 디지트 순서로 되어 있고요. 추가로 바코드 기술은 핀테크 기술에 결합되어 다양한 모바일 앱에서 지금 활용되고 있죠. 자, 요번에는 마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킹은 시험에 나오는 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인스토어 마킹과 소스 마킹이 있는데요. 자, 인스토어, 자, 우리 인스토어, 가게 안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소매점에서 제품 하나하나에 직접 라벨을 붙이는 거예요. 언제 하냐? 제품 가공 및 진열 단계에서 마킹한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자, 뭘 하냐? 첨가물, 생선, 정육 제품 따위에 붙인다. 종료하고요. 자, 인스토어 마킹은 다 하는 건 아니고 실시하는 업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인스토어 마킹은 소매점에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발생하다는 특징까지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소스 마킹은 반대겠죠. 자, 제조업체에서 합니다. 자사 상품에 바코드를 인쇄하여 부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자동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인건비가 안 들겠죠. 그래서 업체 간 표준화가 되어 있고요. 동일 상품에 동일 코드가 지정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생산 시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바코드 부착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인스토어 마킹과 소스 마킹의 차이 잘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데이터 웨어하우스입니다. 자, 우리 웨어하우스 이제 뭐 서든어테이랑 게임 하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웨어하우스 하면은 뭔가 컨테이너가 엄청 많은 느낌이에요. 자, 그런 느낌인데 자, 컨테이너 하나하나가 정보의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운영 시스템에서 수출, 변환, 통합된 데이터베이스 전체를 얘기를 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하냐? 데이터를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계열로 저장을 해요. 첫 번째 특징이고요. 데이터를 주제지향적으로 구성합니다. 두 번째 특징. 그리고 비휘발성으로서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 자,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면은 업데이트를 수작업으로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핵심 키워드는 주제 중심적, 시계열 정리, 비휘발성, 통합성, 관계형 접근 가능성이다. 자, 요거 알아두시면은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특징 고르는 문제 금방 푸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인터넷과 인트라넷과 엑스트라넷 차이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인터넷은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제한이 없어요. 아무나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이고 대중적, 상업적인 정보 획득이 가능합니다. 자, 인트라넷은 우리 회사나 군대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제한적인 접근과 허용된 사용자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개인적이거나 기업 혹은 군대의 사회비, 대회비가 제공되고 있죠.
자, 엑스트라넷은 그러면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한정적인 접근과 관련된 기업이나 그룹만 사용해요. 그래서 보통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하면은 이 엑스트라넷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구성원들끼리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기업과 그룹의 정보가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RFID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RFID는 일단 바코드 기술이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만일에 월마트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럼 무조건 일단 RFID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내용 볼게요. IC 칩과 안테나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품에 붙어 있다. 그리고 리더기와 교신하여 데이터를 리더에 전송을 하고요. 리더기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의 유무에 따라서 능동형, 배터리가 있으면 능동형, 배터리가 없으면 수동형으로 나뉘어진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RFID는요, 고속 이동 시 열악한 판독 환경에서도 인식 판독이 가능하게 만든 거고요. 리드 타임을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도난 등 상품 손실 비용 추적이 가능하니까 절감이 될 거고요. 반품 및 불량품을 추적하고 어디에 있는지 조회를 하는데 RFID가 사용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SCM 보겠습니다. 자, SCM 연계 방법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드릴 건데요. 네 가지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의류 패션은 QR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수입 의류가 가지는 가격 경쟁력에 대하여 고객 서비스 초점을 둔 전략이다. 자, 근데 우리 외울 거는 의류 패션은 QR이다. 요거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식품은 ECR이다. 자, 뒤에 있는 영어 굳이 외울 필요 없습니다. 자, 요거만 보시면 돼요, 사실. 자, 세 번째, 신선식품은 EFR이다. 자, 그리고 의약품은 EHCR이다. 자, 요거 영어 잘 외워주셔서 서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를 물어봤을 때 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카오죠? 자, CAO인데, 자,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이 CAO는 포스 친구예요. 우리 가게에서 사용하는 포스 기계 있죠? 자, 그 포스 기계의 친구입니다. 자, 먼저 이 카오, CAO는 자동 발주 시스템으로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통합 분석 후 주문서를 작성, 자동으로 발주를 해주는 친구입니다. 자, 어떻게? 포스를 이용해서 정보들을 얻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계절 요인이나 소비자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이런 모든 정보들을 통합을 해서요. 컴퓨터가 요거 지금 필요하겠는데 라고 자동으로 발주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CAO 자동 발주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려면은 재고 파악 그리고 포스 데이터 등 많은 정보를 대입해 줄수록 컴퓨터가 잘 발주를 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단점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의 데이터베이스가 다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자, 우리 자동 발주를 하려고 보니까 제조업체랑 유통업체랑 데이터가 달라가지고 잘 호환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요 EDI라는 걸 사용합니다. 자, EDI는 문서를 표준화시켜주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요 EDI를 통해서 이 CAO 서로 데이터베이스가 다른 경우 통합을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EDI 추가로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DI 기능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QR이에요. 자, 우리 의류 패션계에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자, QR, Quick Response, 빨리 대응하는 겁니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생산에서 유통까지의 전 과정을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표준화된 전자거래체제를 구축하고 공급체인상의 거래 업체가 생산, 판매, 유통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유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낭비 요소를 제거,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생산자, 소비자 모두 함께 만족에 이르는 신경영 전략이다. 자, 말이 굉장히 길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뭐든 빨리 반응해서 소비자 만족을 이끌어내자. 어떻게? 리드타임을 줄여서. 리드타임? 어떻게 줄일 건데? 우리 정보를 통합해서 하면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즉, 정보 통합해서 리드타임을 줄이게 되면은 소비자들의 반응에 빨리 대응을 할 수 있고, 그럼 소비자들의 반응이 만족이 올라가서 효율적인 경영 전략을 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QR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QR에는 우리 FRM 기술 활용되고, FRM 기억나시나요? 자, 언제? 그리고 어떤 고객이 얼마나 많이 구매를 했는지, 얼마나 자주 구매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 QR은 바코드, EDI, 상품 정보, DB 등 정보 기술로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자, 그래서 이 QR이 도입되면은 결국에는 리드타임이 단축되겠죠. 그리고 프로세싱 시간 감축되겠죠. 유통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게 리드타임 단축이죠. 그리고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낮은 수준의 재고 유지 가능하다는 특징도 있고요. 전표와 EDI를 사용해 신속성이 향상된다. 자, 그러면 당연히 리드타임 단축되겠죠. 그래서 기업 간 정보 공유를 통해 고객의 니즈, 성향을 파악해서 소비자 만족을 이끌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QR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구체적인 도입 효과 이해해 주시면은
금방 머릿속에 남아 계실 겁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EDI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아까 EDI 잠깐 나왔는데요. 전자 문서 교환, 전자 이제 문서 양식을 통합해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기업들끼리 컴퓨터를 통해서 표준화된 양식의 문서를 전자적으로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정보 전달을 시켜주는 녀석입니다. 서로 기업끼리 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겠죠. 그래서 요거를 중간에 해주는 게 누구다? EDI다. 그래서 직접적으로는요. 문서 거래가 감소하겠죠. 불필요한 감소, 불필요한 문서 거래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 재입력, 이런 중복되는 것들을 다 날려버리겠죠. 그리고 업무 처리 오류 감소, 업무 처리 비용 감소를 해주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고요. 자, 간접적인 효과로는 재고 감소, 효율적 인력 관리, 관리 효율성 증대, 고객 서비스 향상 등. 그래서 우리 이거 QR에서 사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 이해 안 되시면 QR 내용 한번 다시 보고 오시고요. 자, 전략적 효과 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 관계 개선, 전략적 정보 시스템 구축, 신사업 확대, 경영 혁신, 경쟁 우위 확보 이런 것들에 EDI를 도입하고 있다. 자, EDI 사실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 쓰시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죠, 지금. 자, 이어서 포스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포스 CAO 자동 발주 시스템 할 때 나왔었죠. 자, 자동 발주 시스템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포스의 정보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포스에 어떤 정보가 있나 보죠. 자, 먼저 매출 분석, 고객 정보 분석, 시계열 분석, 상관 관계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매출 분석 우리 시간별, 상품별 등 매출 분석을 하고요. 고객 정보, 객단가, 그리고 시계열 분석은 뭐 전년, 월 대비, 매일 이런 것들 시계열로 나타나고요. 그리고 나머지 요인 분석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추가로 고객 점원의 부정이나 개선 오류 방지를 해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포스에는 여러 가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먼저 포스 터미널이 포함되어 있어요. 포스 터미널은 뭐가 있냐? 컴퓨터 단말기, 금전 등록기의 기능과 통신 기능이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키보드, 영수증 프린트, 모니터, 매출 표시 장치가 모두 포스 터미널 안에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스토어 컨트롤러로 볼 수 있는데요. 자, 이 스토어 컨트롤러에 정보가 담겨져 있죠. 포스 내 데이터베이스들을 정보들을 다루고 있고요. 판매 파일, 재고 관리, 구매 파일 등을 갱신하고 기록하며 통계 자료 작성 시 사용 가능하도록 하죠. 그래서 요거 엑셀 파일로 다운받아서 사용 가능하게도 할 수 있고 또 엑셀 파일을 넣어서 자료를 업데이트 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RPA와 OCR 보겠습니다. 자, 영어가 참 많이 나오죠? 자, 근데 시험에 나오는 녀석들이야 또 잘 봐주셔야 돼요. 자, 먼저 RPA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원래 사람이 해야 되는 아주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알고리즘화해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자동화하는 거예요. 즉, 뭐냐? 사람이 하기 정말 귀찮은 단순한 일들을 알고리즘화, 자동화해서 컴퓨터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RPA의 핵심 단어는 알고리즘화, 자동화입니다. 바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IT 환경에서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고요. 당연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OCR은 뭐냐? 자, 광학식 문자 판독 장치입니다. 이게 뭐야? 자, 빛을 이용해서 문자를 판독하는 장치로 종이에 인쇄되거나 손으로 쓴 문자, 기호, 마크 등의 빛을 비추어 그 반사광선을 전기신호로 바꿔 컴퓨터에 입력하는 장치다. 자, 정말 간단하게 생각해서 스캐너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스캐너 같은 역할도 해주면서 또 우리는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냐? 세금이나 공공요금 고지서나 영수증에 많이 사용된다. 라는 내용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노나카의 SEC, SECC, SECI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요 그래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T로 시작하는 친구. T는 암묵지고요. E는 형식지입니다. 우리 암묵지, 형식지. 암묵지는 우리 노하우 같은 거고요. 형식지는 논리, 이런 거였죠.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회화부터 시작해요. 자, S 여기 있죠? 자, 암묵지가 전달돼요. 개인 대 개인으로 지식이나 노하우 따위가 공유됩니다. 근데 보시면 암묵지가 암묵지로 변해요. 그러니까 내가 노하우를 알려주면은 얘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암묵지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외면화로 가게 되면은 이 암묵지가 형식지로 바뀌죠. 암묵지가 형식지가 되는 겁니다. 즉 이제 요거를 배운 사람이 책이나 매뉴얼로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C 연결화, 종합화로 가게 되니까 형식지가 한 번 더 형식지로 되죠. 자, 이게 뭐냐? 자, 책이나 매뉴얼이 조금 더 체계화되고 시스템화,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형식지, 업그레이드된 형식지를 보고서 누군가 다시 업무에 적용을 하겠죠. 그래서 요 내면화가 형식지가 암묵지가 되는 단계입니다. 책이나 매뉴얼을 보고 요걸 보고 한번 내가 해볼까 하니까 막상 하다 보니까 잘 안 돼요.
요거 근데 이거는 내 방식대로 하는 게 더 낫겠어. 라고 이제 암묵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이 요 단계가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회사의 정보, 지식이 전달되고 있다라고 노나카가 얘기를 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통관리사 정말 중요한 내용들 우리 살펴봤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큼은 머릿속에 잘 담아서 시험 보러 가신다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유통관리사 이제 우리 시험 문제 풀 때 암기도 중요하지만 정말 추론이 중요한 시험이기 때문에 제가 올려둔 영상들 한번 천천히 보시고 시험 보시면 좋은 결과 있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